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에어컨 아래 있거나 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저도 더운 줄 모르고 있다가요. 잠깐만 밖에 나가도 우와 너무 덥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날도 더운데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잠을 설친 이들의 불쾌 지수가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불쾌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장이라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가장 미적지근한 싫어하는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무서운 시황글을 읽었는데요. 10월, 11월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않고 개인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고 있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남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줄어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약하며 돈을 모아간다던가 뭐 강한 계기, 혹독한 계기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안정제보다는 자극제가 필요하고요. 시장이 자극을 받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버텨낼 안정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과 함께 안정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1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우울백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요 요즘 채팅창에 잘 안 보이시는데 민영사랑님께서 그렇게 시장 빠질 때 빨간 옷, 빨간 원피스 입고 나와주세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오늘 또 제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길 하는 바람으로 양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 장 마감까지 여러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고 계신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차장님, 이런 징크스와 이런 걸 믿는 제가 좀 우스우십니까? 아니 그 빨간 옷은 뭐 저도 신입사원 때는 넥타이 빨간색만 하고 그랬는데. 그죠, 있죠, 확실히. 빨간 옷이라고. 파란색 하셨어. 두 분 다 파란색이 들어가시는데. 빨간 옷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양봉 옷이라는 표현은 제가 13년 근무하면서 정말 처음 들어요. 창의적이다.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뭐 시장이 사실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양봉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양봉이 중요하죠. 드레스 코드 내일 다 저희 양봉을 한번 맞춰보는 그런 날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해요. 일단 뭐 채팅창에도 벌써부터 많이 올려주셨어요. 햇빛마을님이 전 볼펜도 빨간색 사용함. 카라님 양봉옷. 햇빛말리 몽블랑으로 불기둥함 갑시다. 뭐 벌써부터 이런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역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니까 기운 없이 들어왔다가도 이렇게 채팅창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기운이 막 불끈불끈 납니다. 오늘 제 포트는 어떤지 보죠.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여러분. 포트 들여다보면요. 더존비주원이 확연히 힘을 내줘야 합니다. 더존비주원이 오늘 3.6% 상승해 주니까요. 14% 정도 더존비주원 수익 구간이고요. 고영과 CIS도 빨간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늘장 고영과 CIS가 뭐 한 1, 2% 밀리면서 수익 폭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어제 11만 원에 KTNG 매수됐고요. 오늘 0.4% 하락하며 한 3,500원 정도 손실 구간이에요. 충분히 뭐 견뎌낼 수 있고요. FNF는 1% 정도 오늘 빠지면서 한 2%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권주임님. 제가 맨날 포트에 대한 이런 막 끈질긴 전략을 여쭤보는데 지금 포트에서 좀 조정을 할 게 있을까요? 어찌 보이십니까? 우선적으로 물론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스윙하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CIS가 좀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네. 일단 그 밸류 상으로도 액면가 100원짜리에다가 실적이 요번에 한 8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그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네. 그 밖에 약간 좀 장이 17일, 18일 날에 그
연준 회의가 있죠. 보고서 회의가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월요일부터 이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그 이슈들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뭐 급등이 나오고 뭐 그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을 한번 예, 그거를 이제 좀 느릿느릿하니까 네. 예, 그거를 이제 수익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서 뭐 다른 조금 이제 움직임 괜찮은 종목으로 편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제가 어저께 경동나비에 말씀드렸는데 네.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그 시가총액 이제 1조가 한 1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8,500억으로 1조 정도 달성하게 된다면 7만 8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이제 시총으로 이제 2조 정도 잡고 있는데 2조까지 갈 경우에는 한 15만 6천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그 바탕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부터 어느 정도 개선되는 영업이익과 그리고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박 차장님, 고영과 CIS 매도 의견을 권주임님이 건네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고영 박 차장님 종목이었어요. 네, 뭐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돌파하고 나서 뭐 좋은 흐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종목으로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1만 원대 이제 고점 잡고 있는데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재차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박앵커가 네, 궁금지였죠.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이제 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일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몇몇 종목들 며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도 아마 주가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재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종목이 있어요. 고 해주길 바랬는데 고영이 안 되고 지금 자꾸 맴돌고 있는 고영. 제가 일단 출발할 때 매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현재 한 2% 정도 수익 구간인데요. 너무나 좀 탄력이 나질 않는 상황이라서 오늘 모두 매도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유 잔고 모두 11만 700원에 매도를 걸어둔 상황이에요. 네, 정말 빠질 땐 또 빠르게 빠지네요. 어찌됐건 2% 정도 수익으로 매도가 됐고요. CIS 제가 궁금주로 꼽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오늘장 매도할게요. 한 일주일 사이에 수익이 한 6, 7%까지 갔었다가 지금 좀 줄여둔 상황이에요. 한 2%, 3% 정도 수익 구간인데 3,225원에서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 걸어둔 상황이고요. 체결은 아직 되지 않았네요. 상황을 보면서 또 제가 중간중간에 가격 조정을 한다던가 저희 방송을 하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CIS 2.7% 그리고 조금 전 고영은 한 2% 수익 구간으로 매도 걸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비웠습니다. 또 채워 나갈지 아니면 시장을 보면서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 나갈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갈 거고요. 두 남자의 종목부터 곧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 다 나와! 내가 나갈 거야! 이런 느낌일까요? 다 나와. 그리고 S51 한번 이야기 주셨던 종목이에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권주임님의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Y솔이 되겠습니다. 권주임님께 Y솔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Y솔, 와이파이 해서 뭐 와이파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Y솔 맞나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네. 이제 와이파이처럼 이제 빠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주파수를 갖다가 뭐 이제 그 필터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러한 그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동사는 이제 RF 무선 주파수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RF 모듈이 뭐냐면 이제 뭐 그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거기에 뭐 소 필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필터가 이제 그 선별적으로 그 주파수만 선별해서 필터를 거쳐서 이제 수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5G에 대한 상용화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월 정도에는 노트 9 그리고 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5G 적용된 모델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조금 급하게 전망을 해보자면 아마 노트 9이나 아니면 갤럭시 후속작이 아마 4.5 세대 그러니까 5G로 바로 가지 못하고 4.5세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필터라는 부분에서 좀 매출을 많이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5G의 경우에는 고주파수 영역대에서 굉장히 이제 고용량에 대한 트래픽을 전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소필터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와이솔이 그 소필터 부분을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회사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일본 무라타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와이솔의 경우에는 한 12% 글로벌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갤럭시 쪽의 스마트폰에 판매가 증가할수록 와이솔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RF 관련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중국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도래를 함으로써 최근에 거의 뭐 저가죠. 12,000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뭐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봉 흐름인데요.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네. 좁아지고 나서 이 짧은 이 급하게 이제 올라가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보초 쓸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렇게 간극이 짧아지는 이 타이밍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타이밍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그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매물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윌리엄이라는 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와이솔 자동차 전장용품으로 사업 확장 앞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이 부분 답변 가능하세요? 예, 그럼요. 이제 분명히 이제 향후에는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동차 내비게이션만 보더라도 그냥 SD 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에 또 넣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스마트폰처럼 자동적으로 이제 업데이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이런 그 RF 모듈이라든지 통신 안테나 이런 그 필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 5G 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건주임님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건주임님 오늘 화면에 너무 예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뽀얗게 뭔가 턱선도 있고 평소랑 달라요. 어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운동하신 거 아니세요? 운동은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식단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뭐 드세요? 닭가슴살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마니커라든지 뭐 그런 것 쪽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닭가슴살을 먹고 있다 이런 의심이신가요? 네, 어찌됐건 여러분도 화면 보시면 확 달라지신 거 느끼실 것 같아요. 박 차장님 분발하셔야겠어요. 지금 젊은 피가 막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뭐 세월을 이길 수 있나요? 뭐 박 차장님은 워낙 저희 훈남 아재니까요. 네, 뭐 괜찮아요. 일단 와이솔 얘기 듣고 있는데요. 와이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도 뭐 윌리엄님은 탐방 가서 회사 측에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건주임님의 종목 와이솔 들어봤고, 박 차장님에 대해서도 다나와 저도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다나와는 지금 21세기에 걸맞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럼 다나와 굿장 듣겠습니다.
다나와 저희 들었던 종목 같아요. 네. 그죠? 그때 소개를 PC 조립해서. 해드렸었죠. 네. 네. 그리고는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 내렸다를 뭐 반복을 하면서 요즘엔 괜찮은데요? 최근에 또 이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최근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달리 카페24라든지 뭐 아니면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업체들은 뭐 이런 이제 중소형 플랫폼 업체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네. 다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계속 싸고 배당도 꽤 짭짤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회사 제휴쇼핑 판매 수수료 부분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나와의 매출의 거의 한 60~70%는 다나와 컴퓨터, 늑대와이어 컴퓨터 이거 네. 그냥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조립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새 진짜 야가서요. 메모리 카드 10만 원이면 거기 가서 파시는 분들이 11만 원에 이렇게 잘 못 팔아요. 마진을 10%도 못 남깁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조립해서 팔아봐야 많아봐야 3~4만 원 이렇게 남기고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휴쇼핑이라든지 판매 수수료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익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제휴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다나와에 입점을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들이 컴퓨터만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 뭐 이쪽에 남자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관심이 많은 가전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모바일도 가전기기잖아요.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휴대폰을 사서 통신사에 유심만 꼽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분야에서 모바일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휴쇼핑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성이 큰. 판매 수수료도요.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 고사양화되다 보니까 메모리 카드, 그래픽 카드 이런 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나와에 입점한 이 컴퓨터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판매 수수료 부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회사가 캐펙스 투자가 없어요. 뭐 공장 지어서 뭐 만들고 그런 회사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매출 증가는 이익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중소형 플랫폼 업체들 뭐 지금 다나와도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몇몇 개만 한번 좀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네이버가 주가가 지금 뭐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 어느새 낙폭과대주가 됐어요. 그쵸? 네. 카페24 한번 볼까요? 카페24는 정말 하늘 높은 집으로 올라가고 이 있습니다. 종목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중소형 플랫폼이 이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 플랫폼 업체들이 대안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10배 초중반이거든요. 뭐 아까 카페24는 거의 100배 가까이 돼요. 이제 신규 기술 특례로 상장한 네.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다나와는 왜 이렇게 저평가받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의 성격이 좀 컸어요. 컴퓨터를 이제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매출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70% 이상이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휴쇼핑, 이제 광고 매출, 그다음에 수수료 부분들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젠 진짜 플랫폼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20배, 30배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배당도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 관심 있게 볼 만한 플랫폼 기업으로요. 다나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와 뭐 나름 안정적으로 올라갔었어요. 저희 방송에서 나오고 나서 올랐다가 한 6월 좀 쉬었고요. 다시 한번 최근 분위기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나와에 대해서 뭐 채팅창 의견은 참 좋네요. 카라님, 수현님이 다나와 좀 땡기는데요. 쇼생코 탈춘님 다나와 가자 라고 올려주셨고요. 31선 올라탔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라고도 의견을 주셨어요. 카이로님이 알리익스프레스도 가격 비교되게끔 넣고 크크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다나와 아직까지 우상향이다. 다들 긍정적인 의견이세요. 오, 신기하네요. 권주임이 어떻게 보세요? 다나와 좋게 보세요?
그때 네. 좋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같이. 예,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조립 PC 부분을 이제 지향하고 현재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굉장히 잘 저조차도 이제 무조건 가격 비교한다면은 다나와 가서 비교를 하거든요. 뭐 심지어는 물론 이제 가전제품 부분이 뭐 가장 크다고 하지만 뭐 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신차 견적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내용이 되게 알차게 구성이 돼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한 그런 그 할부 금융 같은 것도 다 연계가 됩니다. 내가 이 차를 만약 1,000만 원에 샀다고 하면 뭐 36개월을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또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연기금에 대한 조금 그 수량이 좀 유의미하게 좀 다가오는데 네. 이런 그 기간에 대한 수급들도 보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코스닥에 아마 이제 코스닥 부양 정책으로 한 1,0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구주 매출로 해가지고 들어오진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기대감, 수급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뭐 배당으로서의 매력, 예, 이렇게 보면은 하반기에는 가장 좀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주임님께서도 정말 길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그간 보고 계셨다는 게 되겠죠. 다나와 짚어봤고요. 저희 포트에서 그 사이에 CIS가 매도가 됐습니다. 수익 실현한 상황이에요. 3% 정도 수익이 됐고요. 매도돼서 지금 포트에는 딱 세 종목 FNF, 더존비종, KTNG입니다. 포트 미실현 수익을 보면 5.16% 그리고 전체는 한 5만 원 부족해요, 여러분. 7월에 원금 회복까지 조금씩 다가가곤 있습니다만 좀 더 분발을 해서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 곧장 갈까요? 하이비전 시스템. 네. 제 차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때가 다시 한번 살 때가 도래한 것 같아가지고요. 때가 왔다. 네, 네. 그 전에 이제 한번 그 사실 이게 하락한 이유가 뭐 이제 다른 이제 경쟁사가 등장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될 거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정보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좀 만회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세도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 뭐 일본 흐름상에서도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고 거기를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3D 센싱 모듈에 관해서 이제 이 회사가 검사 장비를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국내 공급사의 3D 센싱 그러니까 모듈에 대한 그 캐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 장비 수요도 증가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듀얼 카메라와 트리플 카메라 이런 그 새로운 트리플 카메라까지 새로운 그 신규 검사 장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3D 센싱 모듈 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정고점이 22,000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는 이제 미국 북미 업체 쪽 북미양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할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역성장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오히려 이제 카메라가 이제 세 대씩 들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한 500억 정도의 안정적인 외형적인 그 매출 성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런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또한 증가해서 이런 그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랠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이 수연님도 그러셨어요. 때가 도래했다 이런 말에 혹하게 된다고 펄렁펄렁 한다고 권주임님께서 때가 왔습니다 하니까 또 괜히 이때가 그때인 것 같고 또 마음이 이렇게 팔락팔락 하는데요. 박 차장님 이때가 그때가 될 수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다 와가는 거죠 이제 다 와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애플의 신제품은 나올 거고요. 카메라 검사 장비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독과점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장비가 이쪽 저쪽 난립해 있으면 네. 사실 스펙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독과점적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가 지금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그 채용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뭐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아마 주가 이렇게 많이 조정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애플 관련주, 그리고 꼭 애플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의 제품이 나오더라도 검사 장비는 이런 쪽이 뭐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다나와를 추천해 주신 박 차장님의 깨알 같은 이 멘트가 있었죠. 다 와가고 있다고. 네, 오늘 세 종목 들어봤고요. SOL 곧장 갈게요.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이에요. 사실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박 차장님이 오늘 사시면 오늘까지 산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중간 배당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날 제 지인이 그거 보고 덜컥 산 거예요. 근데 흐름이 좀 고생했어요. 네, 이제 유가가 뭐 이제 급등락하면서 고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면 수익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배당 받으셨으니까. 중간 배당 감안하면 그거보다 지금 주가가 높이 있거나 뭐 비슷한 가격이거나 높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중간 배당만큼 지금 수익이신 겁니다. 사실 이 SOL 가지고 막 뭐 100% 200% 이런 내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건 아니고, 그때는 주가가 워낙 싸고 유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을 거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도 좋아질 거다. 배당도 많이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다 유효합니다. 네. 지금 다 유효하고 맞아떨어진 게요. 정제 마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정제 마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정제 마진이 안 올라오고 유가만 급등하다 보니까 6월 말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정제 마진이 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제 마진이 올라오는 이유는 사실 유가의 하락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우디가 OSP 프리미엄이라고 원유 자기네들이 이제 생산하는 단가에 이제 얼마 적정 가격을 붙여서 다른 쪽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 이 OSP 프리미엄을 6월 달 들어서 이제 뭐 한 10% 정도 낮췄거든요. 2.1불에서 1.9불까지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이 도입 원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원가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SOE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익은 좋아지겠죠? 스프레드 좋아지겠죠? 정제 마진 좋아질 겁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유가는 정유업체의 양날의 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재고자산 이익이 생겨요. 정유업체들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정 네. 부분 가지고 있으면 유가가 올라가면 그 부분에서 이익이 생깁니다. 이익이 생기죠.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죠? 그 부분에 손실이 생기지만 대신 원가가 낮아지는,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들잖아요.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양날의 검인데 지금은 유가가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좀 올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 가격, 비철금속 가격, 철 가격 다 떨어졌는데 뭐만 올랐죠? 원유만 지금 솟구쳐 올랐어요. 뭐 이란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정제 마진도 좋아질 거고요. SO일의 이익성도 하반기 들면 더 좋아질 겁니다. 배당도 네. 많이 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정유업계는 장기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업종이거든요. 유가에 대해서는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SO일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일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정제 마진 이제 믿어도 되는 거니? 라는 글도 올려주셨고요. 쇼센코 탈출님이 박앵커님은 장기 투자 안 하시니 SO일은 매수 못 하실 듯요? 라고 하셨어요. 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제 KTNG 샀잖아요. 맞아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KTNG 있어서 SO일은 좀 오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뭘 샀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까 저는 이제 건주임 종목을 모르고 왔잖아요. 네. 와이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정말 흐름 좋았죠. 단기에 너무 이렇게 올라올 수 힘스도 이러지 않았어요? 뭐 비슷한 느낌의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뭐 제 종목은 아니지만 와이솔이 참 움직임이 좋았네요. 좋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뭐 사실 이런 것도 저런 거 따지면 뭐 아무것도 못 사죠. 근데 이렇게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수급을 한번 보면 처음 반등할 때, 이때였죠. 14% 오를 때, 14% 오를 때 기관이 30만 주 매수를 했거든요. 네. 기관이 30만 주 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며칠 조정 받았지만 그 뒤에 기관이 계속 사주면서 이거 기관이 30만 주 사서 14% 오른 거 이거 어떻게 사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못 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는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못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와이솔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망가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회사는 스마트폰이 망가지면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회사여서 좀 관심을 이제 안 갖고 봤는데 결국은 실적이 계속 좋더라고요. 실적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실적 기대감 뭐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와이솔도 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와이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5% 올라가니까 좀 어제도 올랐던 것 같고 지난주 내내 올랐던 것 같은데 영 하필 또 내가 잡으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두 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주시네요. 권주임님은 제가 뭘 샀으면 좋을까요? 오늘 이 종목 포트 두 종목이나 뺐는데 하나 넣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참 어렵네요. 일단은 종목 중에는 전 다나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분 서로 너무 서로 치는 회피. 다나와 좋아 보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이솔은 별로세요? 자신 없으신 거예요? 그냥 들고 오신 겁니까? 아니요, 와이솔은 이제 일단은 와이솔도 괜찮긴 한데 네. 일단 좀 바닥에 있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해요, 제가 습성상. 그래서 하이비전도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나와의 경우에도 한번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일봉 흐름상 괜찮은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공격적으로 하자고 보면은 이제 와이솔이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와이솔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 엑시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박 차장님께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엑시콘은 실적 발표 이후 많이 빠졌는데 관심 가져도 좋을까요, 박 차장님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실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뭐 예상치라든지 뭐 기대감 이런 걸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당분간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 엑시콘은 사실 커버리지 않는 증권사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에 나온 실적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뭐 투자자들한테 뭐 이슈가 될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데 보고서도 없어. 그럼 뭐 봐야 되지? 실적 한번 볼까? 2분기 실적 망쳤네? 그러면 안 산다든지. 뭐 수급에서 들어올 만한 게 없는 거죠. 일단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안 나온 것들을 좀 반영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손절하고 올라올 때 다시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시콘에 대한 질문이 오늘 출발 전부터 많이 들어와서 답변을 나눠봤고요. 오늘 제가 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고민이 되네요. 그런데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포트에 넣어서 한 수익을 좀 더 탄력적으로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주임님,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볼까요? 100만 원 치면 사고 100만 원 정도요. 네. 한 10, 하이비전 시스템. 박사님 뭐라 하셨나요? 아니요, 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집중해서 16,100원에 매수가를 걸어둔 상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포함이 됐어요. 네, FNF 그리고 더존비전, KTNG, 하이비전 시스템 총 4종목이 제 포트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16,100원에 딱 100주 정도 넣어둔 상황이에요. 그 패널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와이솔 그랬더니 하이비전을 사고 건진이 몇 주 살까요? 100만 원 정도 사자니까 100주 사가지고 네.
패널의 네, 한번 말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넣어봤어요. 수익이 난다면 좀 수익을 키워 나가게요. 근데 속상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기분 나쁘셔요? 아니 뭐 기분 나쁜 건 아니고요. 네. 건주님 괜찮으시죠? 확신을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이 샀는데. 괜찮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그 흐름상 우리가 지금 장 흐름을 보면 지금 이틀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약간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이제 7월 정도, 8월 정도는 계속적으로 그 실적에 바탕된 이제 어닝 시즌에 그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하지 못하지만 그런 그 실적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향후 이제 하반기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충분히 뭐 지금 현재 비중으로서도 16,000원, 500원 돌파하면 위에 고점이 2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쪽에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통 크게 질렀어요. 평소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하이비전이 잘 가줘야지 수익이 나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한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만약 고꾸라지면 지금 더 좋은 비전의 수익을 금세 까먹을 거거든요. 박 사장님 괜찮겠죠? 그렇게 한 번에 안 빠지겠죠. 안 빠지겠죠? 저 지금 14% 수익 났는데. 그럼요. 뭐 하이비전 하루에 뭐 빠져봐야 2, 3% 빠질 거고 오를 때는 4%, 5%씩 오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름민 형이 목표가 2만 원이라고 올려주셨는데 2만 원만 가준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패널들 말도 경청하세요라고 박건우님께서 올려주셨어요. 패널들이 너무 착하시다고. 죄송해요. 근데 어떡해요. 최종 결정은 저의 몫이잖아요.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장영석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수익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여러분의 걱정을 제가 잘 이렇게 메꿔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올백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